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래에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코인을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분별한 어떤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좀 나중에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갖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코인에 대한 그런 정보와 그런 코인에 대한 신뢰를 조금 이제 어, 그렇게 알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이제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괜찮아 보이는 코인들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연설 오늘 저녁에 있는데 그 연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 여쭤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이든 오늘 연설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바이든이 할 그 말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고,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할지 이제 모두가 다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연설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면은 일단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공포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공포 분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미 흔들기를 하면은 엄청 잘 털리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흔들고 나서 위로 이제 꼬리를 말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또 개미들은 물량을 뺏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진입하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만 봐도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세로 들어섰다라는 느낌은 크게 못 받으실 거예요. 계속 뭔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스러운 그런 어느 정도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심리를 세력들은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는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해서 털면서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꼬리 달고 올렸죠? 꼬리 달고 올렸죠? 꼬리 달고 지금 횡보 중이지만 아마 또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심리선이라고 해서, 예, 저항과 어떤 심리를 제가 이제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맞는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길게 꼬리 달고 올라가서 또 여기 위에 저항받고 지지받고 꼬리 달고 또 이 안에서 지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인데, 여기 지지받고 이제 또 이 위로 저항받는 모습, 56,000불, 57,000불까지 저항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으면 이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 각 구간마다 지지와 저항선을 제가 다 그어놓은 겁니다. 예. 이게 저는 심리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심리 지표를 가지고선 많이 좀 보는 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 미래에 큰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을 찾아보자. 예. 큰 상승과 안전한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라는 코인을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 코인은 김치 코인 아니에요. 예. 예, 제가 하도 이제 국내 코인들만 이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고 국내 코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만 이제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다른 나라 코인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이 샌드박스라는 코인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 코인이고요. 예, 창업자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에요, 다. 예, 국내 사람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 샌드박스를 제가 유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해요. 예. 자, 그 전에 앞서서 코인 소개에 앞서서 일단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 모든 인간은요, 항상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소비는 뭐다? 감정에서부터 나오죠. 예, 인간의 소비는요, 어떠한 감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서비스는요,
서비스나 상품들은 모두 이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비를 하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말이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매슬로우 5대 욕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그 다음부터 설명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우리는 일단 가장 본능적으로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본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게 바로 1단계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되고요.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뭐냐? 내가 이제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게 해결이 됐으면 이제는 뭔가 감정적으로부터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안전적인 욕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3단계는 뭐냐?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회적 욕구. 우리는 이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까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 눈을 돌리는 게 사회적 욕구. 어떠한 사회에 내가 소속되고 싶고 그 사회에서 어떠한 내가 어떠한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누군가와 사교하고 싶고 이런 사회적 욕구가 강하게 이제 발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내가 이 1, 2, 3단계가 이제 충족이 됐으면요, 이 4단계에서는요, 존중받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어떤 이런 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소속에 있어서 스스로가 나도 좀 이제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존경심, 존중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5단계 마지막 욕구인데요. 이거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 1, 2, 3, 4단계가 다 충족이 되면요. 마지막은요. 내 스스로가 뭔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욕구가 강하게 이제 나와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뭐 내가 막 창조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뭐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막 그런 것들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 간단하게 매슬로우 5대 욕구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설명 이어갈게요. 자, 샌드박스는요. 이 욕구들 중에 어떠한 것을 속할 거냐라고 봤을 때요. 저는 이 3단계, 4단계, 5단계가 다 속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중에서 5단계가 가장 강하게 샌드박스가 충족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잠시만 그 전에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샌드박스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정확히 알고 갈게요. 이거예요. 샌드박스. 샌드박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샌드박스가 뭐냐면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 플랫폼이고요. 플레이어가 직접 이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입맛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본인만의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때 잠깐 유행이 됐던 NFT. NFT가 이 안에 속하고요. 보시면요. 상점을 볼게요. 상점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유저들이 직접 손수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띠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 아이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는요, 이런 장비도, 아이템들도 있고, 캐릭터들도 있고, 어떠한 본인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어떠한 머릿속에 있고 상상하는 것들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도 만들고요. 어떤 사람도 만들고요.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나만의 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랜드. 나만의 세상. 나만의 어떠한 존.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고, 남들이 또 내 랜드에 와서 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의 랜드로 가서 어울릴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랜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랜드가 바로 이 샌드박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랜드가 어떠한 지금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랜드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맵이거든요. 맵. 이게 지금 샌드박스 전체 맵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이렇게 큰 랜드 안에, 큰 맵 안에 작은 랜드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픽셀. 요거 한 픽셀이 1 곱하기 1 픽셀이에요. 요 픽셀 크기가 이제 규모로 이제 주어지는데, 샌드박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미 샌드박스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른 곳에서 이 랜드를 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예, 이미 사전 분양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매진이 됐거든요, 벌써. 엄청 유명한 기업들도 많고요. 굉장한 브랜드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개인들도 물론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냥 단순히 재미 요소로만 보이고,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떠한, 뭐, 투기 요소로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앞으로 이 랜드나 이 샌드박스 게임에 대한 수요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다면요. 되게 재밌는 그런 또 이제 예측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을 이용할 그런 이제 수요층은 MZ세대란 말이에요. MZ세대. MZ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샌드박스를 끌고 갈 겁니다. 이 안에서 게임도 하고 어떤 아이템도 만들고 랜드도 형성하고 본인만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MZ세대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강하게 보이고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다양한 것에 대해서 흥미를 보여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나 흐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본인이 어떠한 참여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 사회적 현상을 보고 좋은 것을 보면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어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안 좋은 거를 보면은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인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랑은 좀 다른 어떠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요. 어떠한 취향과 가치관, 그리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랑 맞다, 우리가 서로 맞다라고 공통적인 그런 요소를 보인다면요. 어디서든 누구든 쉽게 친구가 되고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이런 온라인상에서도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이 세대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 제가 말할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샌드박스의 셀링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리 마케팅 시장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마케팅 시장은요, 미디어와 디스플레이,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마케팅 요소들, 그런 플랫폼들이 현존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마케팅 시장은 이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마케팅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존의 고전적인 마케팅 방법보다는 뭔가 컨텐츠를 활용해서 자극적이고 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탑재하고 있는 마케팅들이 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통계들도 있을 정도로 현재 마케팅 시장은 크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 MZ세대들의 어떠한 그런 욕구와 어떤 심리를 이제 분석하고 그것을 통계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샌드박스 셀링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이 랜드를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도 분명히 어떠한 가치를 매겨져서 나중에는 분명히 이 안에서 괜찮고 좋은 아이템들은 큰 가치를 인정받고선 이제 서로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랜드입니다. 랜드를 주시하세요, 여러분들. 이 랜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면요. 보이세요? 이 그림들 보이세요? 이건요,
일정 픽셀 이상의 크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이미지를 여기다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샌드박스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도 많이 보여요. 예, 심지어 게임 기업들, 우리나라의 샌드박스도 보이네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마케팅에 활용이 될 거예요. 마케팅. 어떠한 마케팅이냐? 현재 마케팅 시장에 있는 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영역에요. 배너 마케팅이 있고요. 뭐 미디어, 뭐 어떠한 그런 바이럴, 여러 가지 마케팅의 어떠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은요, 배너 마케팅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요, 앞으로는요, 그 유명한 브랜드나 세계적인 어떤 명품들의 로고들이 여기 박힐 거예요. 예. 이 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요, 이 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림들을 박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샌드박스가 흥한다는 가정하에 유저들이 모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는요, 마케팅을 하려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시장이 이 안에 형성이 될 거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 대기업들, 브랜드들이 MZ세대들의 어떠한 MZ세대들의 그 심리 속에 본인들의 브랜드를 포지셔닝 하려고 이 안으로 지금 들어올 거란 말이죠. 앞으로 미래의 소비층들이 여기 다 모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브랜딩의 효과를 누리려면은 이렇게 계속 노출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친구들의 이제 머릿속에 각인되고, 어떠한 이제 하나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함에 있어서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노출과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과 유명 브랜드들의 로고들이 속속히 보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지금 이 랜드들은 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해요. 심지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랜드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이 분명히 랜드가 커짐에 있어서 샌드박스가 이 통화예요. 이 샌드라는 게 이 샌드박스 안에서 활용되는 그런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샌드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샌드가 이 랜드를 하나 구매했다고 칠게요. 이만큼을 구매했어요. 이만큼을 구매했으면 이 안에 스테이킹이 돼서 최소 6개월 동안 이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럼 내가 시장에서 10만 샌드를 사서 이 랜드를 샀어요. 그럼 이 랜드 안에 내 10만 샌드가 스테이킹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만 샌드가 다시 시장에 유통이 되려면요, 이 안에 6개월 이상은 보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랜드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날수록요, 계속해서 시장에 있는 샌드의 물량은 락업이 될 것이고, 이 랜드 안에 이제 귀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샌드의 공급은 더욱더 줄어들 거고, 수요는 많아질 거고, 예, 아무튼 그런 이제 순환을 반복해서 이 샌드박스의 어떤 생태계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우리는. 이 샌드박스가 잘 될 거냐? 흥행할까? 샌드박스 과연 흥행할까? 흥행한다면 얼마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유저들이 들어올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이거 단순히 그냥 게임이고, 앞으로 이제 이게 흥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냐? 당연히 제가 근거 가져왔죠.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샌드박스가 왜 흥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투자자, 이 샌드박스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돼요. 첫 번째, 샌드박스에 투자회사 누가 있냐? 크게 두 군데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디냐? 윙클보스, 제미니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윙클보스 아시죠? 옛날에 페이스북을 이제 기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주커버그한테 뺏겨가지고 소송을 했던 그런 윙클보스인데, 이 윙클보스는요, 17년도, 16년도 더 앞전에서부터 비트코인과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 친구들이 항상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해안은요, 엄청나게 굉장합니다. 이 선구안이
선구안이 굉장해요. 예,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거,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이 윙클보스 친구들은요,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엄청난 선구안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윙클보스가 투자한 곳에 어떤 기업이라던가 어떠한 그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예, 이런 친구들이 투자했다는 거. 두 번째, 해시드. 우리나라 이제 헤지펀드 회사인데요. 이 해시드는요, 옛날부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할 것인가, 어떠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앞으로 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구안을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윙클보스나 어떤 여러가지 유망한 회사들도 이 해시드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윙클보스는 실제로 이 해시드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 네,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회사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크게.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전에 성공 사례.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그 앞에는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시장과 그 성공 사례는 앞에 존재합니다. 예. 뭘 봐야 되냐?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이 두 가지를 일단 보면 돼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은요, 이 샌드박스 게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미 이 시장을 끌고 가고 성공시킨 그런 어떠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로블록스가 요번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나스닥에서 상장이 되자마자 기업 가치가 40조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블록스의 나스닥 기업 가치 40조를 인정을 받았고요. 보시면요, 로블록스는요, 이 샌드박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이런 류의 게임들이 이미 이 세대들한테 먹힌다는 걸 입증을 했고요. 마인크래프트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PC방 가시면요, 지금 어린 친구들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왜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이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 샌드박스 같은 이런 부류의 게임들에 어떠한 분명히 그 핵심 가치가 이 안에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어떠한 재미 요소와 뭔가 이 친구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미 앞전에 성공 사례가 이렇게 있고, 기업 가치도 인정을 받고 나스닥에 상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마인크래프트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과 MZ 세대들에게 큰 흥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샌드박스의 투자 회사는 이런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윙클버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해시드가 투자를 했다는 거. 그리고 현재 마케팅 시장은 앞으로 MZ 세대를 겨냥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그 친구들과 친숙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샌드박스를 셀링 포인트로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 샌드박스가 이 랜드가요,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쉽게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까지 치솟고 있어요. 처음에 이 샌드박스 오픈했을 때, 오픈 베타 때 5만원인가 50만원 주고 구매한 사람이요, 지금요 뭐 10배 이상 기본적으로 이제 다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샌드박스 커뮤니티로 가시면은 자세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코인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할 거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 안에서 어떠한 수요층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봐야 되고요. 이 샌드박스는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합니다.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어떠한 규모보다는 세계 규모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못해도 지금 1억 유저, 액티브 유저 1억 명을 이제 돌파한다, 샌드박스가. 아마 내년에 이제 정식 오픈을 할 겁니다, 샌드박스가. 국내에도 1억 명을 이제 유치를 한다고 치면요, 계산해 볼게요. 1억 명이요.
샌드박스 하나에 지금 뭐 600원? 예, 그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총이 샌드박스 시총이 3천억 정도 돼요. 3천억. 근데 여기서 액티브 유저 1억 명이 샌드박스를 한 뭐 10만원어치? 뭐 20만원어치만 구매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한 20조가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저의 예측이고, 어쨌든 액티브 유저가 1억 명만 돼도 굉장히 큰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샌드의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랜드의 락업이 되면서 시장에 있는 샌드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샌드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고, 유저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더욱더 그런 랜드의 수요가 이제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랜드의 공급 부족, 샌드의 공급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샌드박스의 가치는 지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가 샌드박스라는 이제 그런 코인? 샌드박스 코인이라고 불러야겠죠? 샌드박스 코인을 제가 이제 분석해서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이 샌드박스 한 번 더 유심히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시고, 좀 더 이제 공부해보세요. 예, 굉장히 좋은 시장성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 랜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어떠한 브랜드를 할 때, 심지어 내가 어떠한 회사의 마케팅 직원이라고 하면요. 대형 어떤 그런 기업들에서는 분명히 이런 데에다가 본인들의 로고 하나 좀 받고 싶을 거예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요. 그 유저들이 이 게임에서 항상 맵을 본단 말이죠. 이렇게. 맵을 볼 때마다 친근한 로고들이 계속 보이고 브랜드들이 보이게 되면요. 그 브랜드와 로고는요. 이제 그 MZ 세대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운 브랜드로 포지셔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뉴로 마케팅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심리학 마케팅인데요.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굉장히 샌드박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총 3천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미래에는 조금 더 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뭐 또 괜찮은 코인들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져와서 코인 본질에 대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바이든 연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불안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고선 거기서 더 저점 좀 더 수량 많이 확보해가지고선 이제 상승하면은 좋은 거니까 본인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단타도 뭐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